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퇴직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퇴직금 문제는 늘 많이 이슈가 되어져 왔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퇴직금이 도대체 뭐냐?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 날부터 퇴직 날까지의 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해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을 근무를 만근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 그러면 퇴직금으로 12개월 중에 한 달치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10월 달에는 310만 원을 받았고요. 11월 달에는 290만 원을 받았고 12월 달에는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평균을 낸 금액이 얼마겠어요?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계산해서 받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도 감액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A라는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막 고취시키고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너는 뼈를 묻어라. 이런 식으로 근속을 고취하기 위해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취업규칙의 개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 해고를 당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서 이제 법원은 어떻게 하면은 유효한지에 대한 요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요건은 그거예요. 감액을 규정하는 목적이 직원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 퇴직금 감액 규정을 신설을 한다든지 혹은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감액 규정을 적용시킨다든지 내가 운수회사나 이런 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는 퇴직금 감액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의미고 세 번째는 법적 퇴직금의 금액보다는 감액을 하더라도 상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판례가 드는 그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하고요. 퇴직금 감액 규정에 대한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있으면 이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퇴직금 중간 정산의 제한.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자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 법에 정한 사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좀 숙지를 하세요. 본인이 숙지를 하시고 왜냐면 이거는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회사 측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중간 정산, 쉽게 얘기하면 퇴직금을 내 급전으로서 땡길 수 있는 요건에 내가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숙지를 하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내가 요번에 꼭 이뤄야 돼 라고 해서 회사 측에 신청을 하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법에서 정한 유효 요건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이직 전에 일부러 연장 근로를 많이 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은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근로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주택 구입으로 늘어난 자기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3교대 근무 중 모두가 꺼려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자기가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이 돼버린 상태였어요. 이 직원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높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낮출 수 있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요, 출산 전후 휴가 혹은 산업재해를 입은 기간 혹은 육아휴직 기간 등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요. 이가 있을 시에는 평균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출산휴가, 산업재해, 육아휴직 이런 기간 동안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평균 임금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마지막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내 평균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도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는 야, 출산 뭐 이게 내 귀책 사유냐? 산업재해 이게 내 잘못이라고 볼 수 있냐? 육아휴직 이게 내 귀책 사유야? 이런 식의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제외를 하고 이 기간 이전에 평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하지만 평균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야 될지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판례는 어떻게 들고 있냐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산정할 수 있는 평균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차피 이직할 거고 이직할 거를 우리는 몰랐었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초과 근무를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해서 내가 가산임금을 30% 이상이나 더 줬는데 갑자기 퇴직해버린다고 하네? 퇴직했는데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원래 받았었던 평균 임금보다 현저하게 높아져 버린 거야.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 쪽에서 조금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제외하고 원래 받았었던 그런 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라, 이러한 입장인데,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업무 성과 등을 균형 있게 관리해서 특정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특정 기간에만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슈 3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직금은 진짜 실무상 문제가 많이 돼요. 아무래도 사업주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지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로자 측에서는 이미 나 이제 퇴직하는데 퇴직금 제대로 줘야지, 많이 줘야지, 가능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특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퇴직금에 관한 이슈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